이번 글은 에세이트사에서 출판한 에세이스트 중 박정옥 작가의 초이를 찾아서 소개합니다. 초이를 찾아서 박정옥. 조선시대 유류시인 허초이, 허난설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이 놀랐다. 27년 짧은 생애 동안 독서량이 방대했고 시적 감수성과 슬픈 사연들이 마음을 울렸다. 15세에 수준급 상량문을 지었으니 요절시인, 이상, 예세인, 기형도를 일찌감치 앞서갔다. 마침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난설원 생가를 방문하는 여고 동기 모임이 생겨서 머뭇거림 없이 따라 나섰다. 고즈넉한 고택 둘레에 비단옷 빨았다던 개울은 간데 없었다. 정원 한가운데 이조시대 여인 헤어스타일의 동상이 늦가을 햇살 아래 빛났다. 뒤뜰에는 아버지 허엽, 동생 허균동과 함께 난설원의 시비도 당당히 서 있었다. 살아생전 억눌려 있던 때와 지금의 위상이 대비되었다. 그가 앉아서 시상을 떠올렸을 법한 아담한 등나무와 벤치도 있었다. 등꽃 필 때쯤 다시 방문해서 나도 그 자리에 앉아보리라. 작은 방방을 들여다보니 독수공방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다가왔다. 원앙새 부러워하는 시가 많았으니까 마당 귀퉁이의 오래된 향나무도 시인의 그리움을 전하는 것만 같았다. 옷과 편지 봉에 놓고 뜨락을 거니노라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이 밝구나. 찬 이불 속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데 지는 달만 다정하게 병풍 속을 엿보내. 사계절의 노래 중 가을에서 토담을 두른 소나무들은 기계 있게 풀려서 난설원이 자주 그려낸 신선나라 풍경에 영감을 주었을 듯 싶었다. 여고 시절 수학여행 때처럼 여럿이 장독대에 앉아 포즈를 취했다. 활짝 웃는 친구의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다. 카페 테라로사로 가는 해변길로 들어서니 오른쪽으로 갑자기 펼쳐지는 싱그러운 지푸름. 가을 하늘과 태양이 가장 동해스러운 청정함을 만든 날이다. 파도는 씩씩거리며 군데군데 하얀 무늬를 넣고 모래 위 물새 발자국이 나뭇가지 모양인가 싶더니 어느새 글자로 변해서 상형 문자인 듯 초이의 한 시를 읽었다.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는다는 하얀 분가리의 슈톨렌과 커피를 앞에 두고 수다가 이어졌다. 이조 시대를 매듭 짓고 현대로 건너온 느낌이었다. 너희 아파트 재개발 시작했지? 한 3년 딴 데서 살아야 해. 강남에 집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다가 난설원의 시구가 떠올랐다. 사람은 강남의 즐거움을 말하나 나는 강남의 근심을 보고 있네. 강남가에서 노래하는 강남은 중국의 다른 지역이지만 난데없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며 행간의 조언을 곰곰 상상했다. 시가 사람을 가난케 한단 말을 비로소 믿겠네라는 시도 대학에서마저 인문학과가 줄줄이 문 닫고 있는 요즘 더욱 절절하다. 손가락에 봉소나 물들이고에서는 빨간 별, 호랑나비 복사꽃, 붉은 빗방울 등의 은유가 점겹고 사계절을 읊은 출연고시도 비발디의 사계만큼이나 다채롭다. 요즘 시대라면 난설원은 남편과 헤어졌겠지. 난초처럼 청아하고 눈처럼 순결한 그가 요즘 세대에 태어났더라면 더욱 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다수의 의견이었다. 나도 이 천재 시인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모진 운명을 비켜갔을 텐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잠겼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처럼 브라운 박사를 찾아가 난설원을 남존 여비의 조선시대에서 탈출시킨다면, 그래서 400여 년 후 우리랑 함께 고등학교에 다녔다면 허초이라는 조그마한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문과 기질이 이과에 왔다고 우리를 놀렸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졸업 후 그 남매가 큰일을 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이대 국문과 교수님쯤 되었을 것이고, 한국인의 애송시 1등을 하니 우리는 광화문에서 초이의 시구를 보았을 것이다. 뒤이어 남편 김성력과 결별했다는 쓸쓸한 소식도 들리고, 몇 살 아래 초이 남동생은 넷플릭스 톱 시나리오를 휩쓸었다는 기사도.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계를 감동시킨 어떤 스토리가 홍길동전에 버금갈까? 교보 빌딩에 현대 허초의 시가 걸린다 한들 맑고 장하며 높고 고왔다는 예시의 깊이를 쫓아갈까? 허씨 온누의 죽음은 가슴 저미는 이야기라 그 세대에서 구출해내고 싶지만, 그들의 문장은 그 시절 험난한 여정에서 탄생한 보석이 아닐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고 신비로워 새 이름을 지어야 하는 보석. 허씨 남매가 읊은 자연도 아직 바라지 않고 투명해서 미세먼지 속의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 시절이 더 좋다고 함부로 결론 짓다니 섣불리 박사님 부를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난설원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한 것처럼 보인다. 해안을 따라 걷다가 바다가 잘 보인다는 현대식 호텔 로비에 이르렀다. 아직 12월이 아닌데도 성탄절 장식이 우리를 맞았다. 정면은 온통 창이었다. 지는 해가 바다 가득 분홍베일을 들이우니 신선나라 못지않아서 비단실에 휴강긴 듯 3355 사진을 찍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고교 때 친구들과의 단일 여행이라 처녀적 친구와 다시 어울릴 수 없었던 난설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다. 저녁비의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하룻밤의 비단 창문 닦인 내 신세니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처녀적 친구들에게 중에서 작품들을 불태우라 이르며 외로움 중에 떠나면서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이국에서 시집이 출판되고 몇 세기에 걸쳐 열렬팬이 생겨날 줄을. 초이에게 빠져 있으니 친구들은 나더러 필명을 초이로 지으라 한다. 시인 박초이라. 즐거운 상상을 하다 문득 정신을 차렸다. 한시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난설원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새해에는 아무래도 진지하게 한자 공부부터 해야겠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